안녕하세요. 주식 분석하는 남자입니다. 10월 14일입니다. 10월 14일이고요. 오늘의 증시 분석 투자 전략, 저 주식 분석하는 남자와 같이 한번 살펴보시죠. 일단은 여기 제가 숫자를 두 개 적어놔 봤습니다. 5.4%, 9.5%. 무슨 숫자일까요? 올해 주식 수익률? 주분남에? 에이, 그러기에는 좀 숫자가 두 자릿수 아닐까? 농담이고요. 최근에 결국 계속 이슈가 되는 스태그플레이션, 그죠? 인플레이션은 물가는 올라가는데, 그쵸? 경기가 둔화되는 이거를 우려하고 있는데, 미국의 물가 지표랑, 그쵸? 중국의 물가 지표가 오늘 오전에 발표가 됐습니다. 미국은 어제 밤에 발표됐고요. 미국의 물가 상승률이 5.4%로 나왔고, 중국의 생산자 물가입니다. 생산자 물가가 9.5%가 나왔습니다. 아마 이 숫자는요, 되게 낮아 보일 수 있지만, 물가 지수로 봤을 때는 거의 수년간, 그죠? 보지 못했던 숫자입니다. 상승 기세가 누그러져야지만 이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잦아들 텐데, 최근에 아시겠지만 뭐 철강부터 해서 유가 등 이 원자재에, 그죠? 이거에 대한 뭐 공급망 우려 이런 것까지 복합적으로 적용하면서 원자재 가격이 치솟고 있죠. 그죠? 그래서 경기 침체에 이 원자재 가격이 오르면 결국 소비자한테 전가가 돼야 되는데, 아직 경기가 회복이 제대로 되지 않고 델타 변이 이런 것들에 대한 악재도 좀 남아있는 상황에서 지금 이게 소비자한테 전가하지 못하면 기업들이 결국 상당히 이 원자재 가격에 대한 그런 것들을 떠안게 되고, 경기 침체로 가면서 소비로 전이되지 않으면서 물가는 오르는데 경기 침체가 발생하는, 결국에 우리가 바라는 지금 코로나 이후에 위드 코로나에서 리오프닝 있잖아요. 이게 제대로 실현이 돼야지만 기업들의 이익도 증가할 거고, 앞으로의 경제 전망도 좋아지고, 우리가 투자하는 주식시장도 좋아질 텐데요. 이 리오프닝에 대해서 거의 무산될 수 있는 그런 아무래도 지표다 보니까 시장이 촉각을 세울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이 이례적인 숫자가 결국엔 최근에 병목 현상에 따른 일시적인 물가 상승인지 정말로 스태그플레이션인지 거의 종잡을 수 없다는 거예요. 뭐 증권사 애널리스트부터 해서 경제학자들, 미국의 연준부터 해가지고 상당히 경험하지 못했던 것들을, 그죠? 코로나가 경험하지 못했던 팬데믹이었고요. 여기 부분에 대해서 이게 엔데믹으로 가면서 결국 풍토병으로 가게 되고, 그랬을 때 공급망이 다시 되돌아온다면은 일시적인 물가 상승률로 결국 연준이 주장하던 대로 될 텐데, 그쵸? 그리고 통화 정상화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긴축이 아닌, 그쵸? 정상화. 이거에 따라서 그 경제가 결국 침체로 빠져들지 않아야 되는데, 이 부분이 여전히 좀 안개 속이다 보니까 계속 시장은 좀 아이러니하게, 그쵸? 조정을 받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상당히 이 물가 지표가 발표됐는데 불구하고 미국 증시는, 그쵸? 국채금리가 오히려 떨어졌고, 기술주의 나스닥이 올랐고, 그쵸? 다우랑 에너지주나 뭐 이런 산업재가 많은 다우 산업지수는 나스닥보다 덜 올랐고, 그리고 우리나라도 코스닥이 3%나, 그죠? 성장에 집중이 되어 있는 코스닥 지수 3% 넘게 반등에 나섰고, 코스피는 상대적으로 대형주의 그죠? 부진으로 인해서 덜 올랐습니다. 오르긴 올랐는데, 그래서 중소형주, 그쵸? 제가 무엇보다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가 낫지 않겠냐, 계속 이런 얘기를 드리고 있는데, 아마 테이퍼링 시작하고 경제 정상화하고 금리가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경기 침체가 아니라고 하면은 여전히 내년까지는 중소형주가 일단은 더 좋을 거다,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은데요. 자세한 거는 좀 페이지 넘어가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채널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해주시면 제 영상을 만드는데 많은 도움이 되오니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마감 시장지표입니다.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했죠. 근데 오늘 이슈는 투자 심리 개선은 이거였던 것 같아요. 백악관에서 대변인이 물가를 진정하는 코멘트를 날렸고, 또한 이 물가에 대한 우려를 만든 공급망 이슈 해결 의지도
그쵸. LA 항구를 뭐 12시간 운영하던 것들을 24시간 체제로 바꿨다고 하더라고요. 최근에 고용이 돌아오지 않으면서 사실 공급망 병목 현상도 더 심해진 것도 미국의 지표상으로 볼 수 있었는데 이 시간을 늘려가지고 당장의 고용이 돌아오지 않는 것들을 오히려 뭐 교대 근무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공급망 우려를 해소시키고 그쵸? 물가 진정을 시키겠다 이런 코멘트였습니다. 어쨌든 투자 심리 개선이 오늘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그쵸? 급등시키는 그런 모습을 만들었고 코스피도 종가로 거의 최고가, 코스닥도 종가로 최고가. 오늘 선물옵션 동시 만기일이었어요. 선물옵션 동시 만기일이었는데 상당히 지수는 상방을 택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오늘 선물옵션 동시 만기일이었기 때문에 이 이후에 결국 그쵸? 선물옵션 옵션 만기일입니다. 옵션 제가 잘못 말씀드렸는데 옵션 만기일이었고 11월 12월 이제 선물옵션 동시 만기일이 올해 2번 남았는데 어쨌든 옵션 만기일이 지나서 수급이 좀 개선되기를 바라고 있는데 연기금이 지금 3일째 어쨌든 소액이지만 연기금이 3일째 사고 있다는 거 이게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거래소를 좀 사고 있고요. 오늘 지금 보시면 삼성전자는 오늘도 여전히 약했습니다. 시장 대비 약했고요. 하이닉스 오랜만에 올랐고 네이버 카카오 오늘도 상당히 시장 대비 선방했습니다. LG화학이 GM 리콜에 대한 그런 충당금 이런 것들을 선반영 시켰기 때문일까요? 주가는 다시 오르기 시작하면서 벌써 85만원을 회복했고요. 역시 2차전지 소재뿐만 아니라 셀 업체의 제일 강자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에코프로비엔 LNF 어제 1000억 증자받은 LNF 급등했었는데 에코프로비엔 어제 5% 가까이 급등했었고 오늘 좀 일부 잠깐 그쵸? 차익 매물 좀 나왔는데 아주 건전한 조정인 것 같아요. 정말 강하다 이런 생각밖에 안 되는데요. 오늘 게임즈 펄어비스 그쵸? 그리고 윈메이드가 상한가를 기록하면서 최근에 메타버스 NFT 관련해가지고 상당히 핫하게 움직이는 그죠? 미래의 전설에서 이제 비트코인 관련 이제 그거를 이제 실제 게임을 제가 이 윈메이드를 한번 소개한 적이 있었는데 실제 게임을 하면 투자를 하면 시간을 투자하면 돈을 벌 수 있는 시대가 왔다 이런 식으로 소개를 해드렸었는데 오늘 상한가를 가면서 거의 올해 주가가 10배 가까이 벌써 오르는 기염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하락장이었냐 싶을 정도로 그런 종목들이 지금 LNF, 에코프로비엠, 펄어비스, 그쵸? 유메이드 이런 종목들이 보이고 있고 반도체 SK머니트레저 어제 조금 먼저 움직인다 했는데 오늘 다른 종목들이 강하게 상승하는 동안 얘는 어제 선반영 돼서인지 조금 덜 오르는 모습이었습니다. 수급은 외국인이 여전히 환율이 좀 꺾이긴 했지만 팔고 있고요. 오늘 기관 물량이 들어왔고 개인은 오전에 사다가 팔았고 코스닥도 오전에 사다가 팔면서 외국인이 수급을 받아내는 손바뀜 현상이 상당히 좋았던 모습을 만들어냈습니다. 반면에 또한 연준에 9월 FOMC 때 그죠? FOMC 때 있었던 3주 이후에 발표되는 연준 의사록이 발표됐는데 인플레이션 상승에 대해서 경계를 연준이 여전히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었고 테이퍼링은 시작 준비다. 11월 중순 그죠? 중순부터 시작을 하겠다. 그래서 국채 모기지론 MBS 이쪽에 대해서 100억 달러, 50억 달러씩 월 150억 달러씩 줄여나가겠다. 이건 시장이 이미 알고 있었던 재료고 이제는 테이퍼링 이슈는 금융시장에 어떤 노이즈를 만들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죠? 9월 미국 소비자 물가지수 말씀드렸고 이거는 그죠? 이거는 뭐죠? 근원입니다. 근원 물가지표 상당히 어쨌든 높아지는 물가 우려가 전월 대비 계속 올라가고 있다는 게 좀 근데 이게 2분기 때는 1%가 넘었었어요. 그죠? 1%가 넘었었기 때문에 그래도 좀 꺾인 거 아니냐. 마침 백악관에서 실제 물가 상승률이 둔화됐다. 2분기, 3분기 둔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시간이 갈수록 공급망 병목 현상에 대응을 열심히 하고 있다. 이런 코멘트가 투자 심리 개선을 만들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여기 이렇게 적혀 있고 연준의 테이퍼링 이슈 그리고 백악관 대변인 올해 2분기, 3분기 실제 월간 물가 상승률 둔화됐다. 이게 포인트겠죠? 그리고 향후 인플레이션 연준도 일시적이라고 계속했는데 둔화될 거다. 이건 연준과 월가의 예상을 뒷받침한다. 더불어 LA 항구가 13일부터 그죠? 오늘부터 24시간 운영 체제로 전환하는 등 공급망 병목 현상에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을 정부가 나서겠다.
아직 가셔야되지 않았지만 금융시장의 주요 불안 요인이었던 인플레이션과 공급망 병면상 매크로 이슈 중에서 가장 큰 그쵸? 이 장기에 대한 심리적 부담이 일부 완화됐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나스닥이 미국 주식이 올랐고 오늘 코스피 코스닥이 옵션 만기를 또 상당히 뭐 축포를 터뜨리는 상방에 대한 그런 모습을 만들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근데 오늘 미국 CPI 말고 발표된 중국의 물가지표가 있는데 이게 안심할 수 없다는 게 잠깐 체크를 해보려고 해요. 오늘의 주식 분석하는 남자 픽앤뷰에서 뷰를 좀 보겠습니다. 오늘 픽은 없어요. 그죠? 종목은 계속 기존의 종목들을 계속 저는 홀드 앤 그리고 떨어지면 바이 그런 관점에서 말씀드리고 싶고요. 생산자 물가지수가 그죠? 올라가면은 기업 비용,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기 때문에 핵심은 원자재 가격 급등이 있었습니다. 석탄과 천연가스, 그쵸? 에너지 가격 급등, 농산물도 급등했죠. 소비자 물가는 소폭 하했어요. 이게 하했다는 게 예상보다 하했다는 거거든요. 시장 컨셉보다. 근데 수요 측면 물가 상승 압력이 둔화됐다. 오히려 이건 좋은 쪽으로 반응할 수 있는데 이 물가지수와 이 물가지수의 그쵸? 차이, 갭이 커지고 있으면은 오히려 좀 불안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글로벌 제조업 기업들 그죠? 비용 부담으로 이게 전이될 수 있어요. 근데 수요 측면의 물가 상승 압력이 둔화됐다는 거는 결국에는 이제 실제 소비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걸 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 기업 비용이 이렇게 올라갔을 때 이거를 전가시켜서 오히려 소비 쪽이 컨슈머 쪽이 살아나야 되는데 이거마저 죽고 있으니 오히려 이게 지금 말하는 스태그플레이션으로 갈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원자재 가격 급등이 잡히지 않는다면 국내 같은 경우에는 미국 쪽 그리고 중국 쪽 이 G2 국가에 대한 수출이 가장 크잖아요. 제조기업들의 수출 하방 리스크가 결국 열릴 수 있어요. 10월 10일 날인가요? 첫째 날과 10일 날 발표한 여전히 수출에 대한 동향은 상당히 좋고 거의 사상 최대 실적을 그쵸? 지금 수출 지표를 기록한 이후에 계속 나타내고 있는데 이게 꺾이면 안 됩니다. 이게 꺾이면 안 되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매크로 리스크 물론 사전적으로 체크하기는 좀 힘들지만 매크로 리스크가 여전히 좀 시장에서 존재하고 잔존하고 있다는 거를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서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고요. 자, 오늘 섹터 중에서 HTS를 보지 않겠지만 하나 따왔습니다. 제가 보는 관심 종목 반도체 섹터인데요. 결국 그죠? 예, 메모리도 있고 비메모리도 있고 그죠? 핸드셋만 제가 좀 안 가져와 봤어요. 핸드셋 일부 종목이 있기는 있는데 오늘 근데 보면은 제우스 그죠? 13% 이 종목들 보면은 반도체가 거의 40% 고점에서 평균 40% 빠져 있습니다. 그죠? 덜 빠진 게 30%인 것 같아요. 덜 빠진 게 30%인 것 같고 어쨌든 자율반등이라고 치기에는 제가 최근에 말씀드린 그죠? 요 TCK 그죠? 그리고 니노공업 그리고 SK 머티리얼즈 어제 올랐지만 오늘 떨어진 요런 것들이 먼저 선제적으로 좀 움직이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이런 말씀 드렸고 어제 디램 업황이 아무리 안 좋아도 22년 그죠? 22년 하반기를 본다면은 6개월 주가가 반도체가 선행한다고 보통 보거든요. 그러면 올해 12월부터는 빠르면 11월부터는 그죠? 장비주들, 소재주들 그리고 삼성전자가 결국 늦었지만 캐펙스 투자 하지 않겠습니까? 캐펙스 투자 할 거라고 보고 있고 먼저 움직일 수 있는 이 수급이 들어올 거다. 지금의 악재는 대주주 이슈, 신용 억제, 그죠? 이런 것들이 있는 수급이 꼬였다. 이렇게 다시 한번 정리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빛날 섹터라고 했는데 이걸 따라잡으시라고 말씀드리는 거 아닌 거 아시죠? 잘 보고서 이번에 잘 투자해서 향후 6개월 1년 안에 많이 오를 그쵸? 섹터를 나름 골라냈고 그 안에서 올해는 힘들었지만 내년에 빛을 발휘하지 않겠냐 이런 생각으로 반도체를 계속 얘기 드리고 있습니다. 결국 이런 중성주가 올라가게 되면요 이 삼성전자 있잖아요 시장이 빠지지 않으면 결국 그죠? 이 전자도 대형주 대표
대표주라고 해야죠. 반도체 대표주. 대표주도 결국 시장에 빠지지 않고 다시 반등한다면 종목은 시장을 따라가게 돼 있다. 제 경험적으로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결국 좀 전에 한 거의 연장선상인데 오늘 띵킹루트는 기업 실적은 주가를 속이지 않는데 이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항상 얘기 드리는 성장주, 그죠? 성장주라는 게 단순히 고퍼주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익이 나는데도 반도체 섹터는 대표적인 이익이 나는 섹터죠. 이익이 나는데도 이 매출 그로스, 매출 성장과 이익 성장이 매크로 이슈랑 상관없이 성장한다면은 그것도 성장주입니다. 그죠? 반도체 기업이 시클리컬로 분류하기도 하지만 대표적으로 이번에 특허건으로 많이 다치는 TCK가 이 모습을 보여주었었어요. 그리고 니노공업 같은, 그죠? 반도체 기판 기업도 계속 매출 성장, 이익 성장이 과거 10년을 돌이켜 보면은 정말 대단할 정도로 보여줬습니다. 주가는 그에 맞춰서 계속 우상향을 보여줬고요. 그게 이 핵심인 기업 실적인데 지금의 이 매크로 이슈 있잖아요. 매크로 이슈. 이거는 영향을 줄 수 없다. 시간적으로 영향을 줄 수 없다. 결국적으로 실적이 나오는 성장주라면. 자, 이번에 코스피가 고점에 6월에서 7월 사이에 고점인가요? 3,300 좀 넘었을 때 거기 고점 대비 지금 2,900선까지 빠졌었잖아요. 거의 초반까지 약 12% 빠진 거고요.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고점에서 지금 30% 넘게 하락하면서 뭐 삼전 주주들 힘들다 뭐 이런, 그쵸? 멘붕이다 이런 얘기 나오고 있고, 하이닉스는 더 빠졌죠. 더 빠졌고요. 반도체 소부장 기업들 좀 전에 오늘 빛났다고 하지만 40% 넘게 급락했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50% 급락하잖아요. 고점에서 잡으신 분이 다시 오르려면 100%가 올라야 됩니다. 원금 회복이. 그래서 주식은 싸게 사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항상 말씀드리는 거고, 한 번에 사는 것보다 나눠서 사는 게 더 좋습니다. 팔 때는 한 번에 팔더라도 살 때는 나눠서 사는 게 좋고요. 하락률이 깊어졌을 때 이걸 물타기 해야 될지 손절해야 될지 정말 중요한 게 내가 빠진 하락률보다 더 올라야 되기 때문에 원금을 회복하기 위해선, 그래서 고점에 사면은 상당히 힘든 그런 현상이 발생합니다. 자, 18년도 19년도 하락시장의 사이클은 결국 반도체 실적 급감이었습니다. 그래서 주식시장이 코스피가 2600에서 1800까지 갔었어요. 1800까지 갔었던 거. 왜냐? 반도체 실적 급감은 우리나라 대표주 시가총액이 제일 큰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실적이 안 나오는데, 그죠? 코스피 상장기업의 이익이 아무리 다른 게 좋아도 얘가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 크다 보니까 주가 레벨을 낮춰줄 수밖에 없었고, 다른 기업들도 제조업, 그쵸? 그리고 시클리컬 다 안 좋았습니다. 지금 기업 실적 전망 2분기를 찍고 코로나 이후에 20년 이때부터 이렇게 꺾였다가 이렇게 올해 21년, 그쵸? 2분기 이렇게 좋아졌다가 이렇게 내려가는 건 아닌데 이렇게 조금 단기적으로 하향 조정이 되고 있어요. 근데 향후 급격한 실적 하락 이런 패턴이 아니고, 그죠? 아까 이제 중국의 물가지표 발표하면서 그런 매크로 이슈가 결국 이런 급격한 하락을 나올 수 있는 매크로 리스크이긴 한데, 저는 그거는 계속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백악관에서 오늘 대변인이 말한 것도 상당히 의미심장하다고 보고 있고, 이렇게 하다가 결국 다시 이렇게 올라가는 숫자라면은 오히려 22년 요 레벨 다운 되는, 그죠? 순이익 레벨 다운 것들에 대한 주가 조정이 이미 선반영돼서 이렇게 나왔다고 보고 있고요. 이게 결국 23, 24 경제 정상화로 가면서 설령 금리가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그거는 경기가 둔화되는 게 아니라 경기가 좋아지면서 금리를 올리는 거기 때문에 결국 다시 주가가 레벨업 될 수 있는, 그죠? 오히려 올해가 상당히 지금 9월 10월에 어려워지면서 주가 상승률을 올해 전부 다 엎어버렸지만 내년은 상당히 긍정적으로 오히려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열리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너무 낙관론적으로 말씀드렸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결코 그렇지 않고요. 내년도 코스피 상장 기업들의 순이익을 지금 증권사 애널리스트 각 증권사별로 좀 추정치는 다르지만 190조, 뭐 적게는 180조, 뭐 많이 내려갔는데 170조까지 내려간 것 같아요. 그러면은 뭐 그쵸? 순자산 PBR 이런 거 들이대고 싶지는 않고요. 그냥 레벨 수준으로 코스피가 예전처럼 2000 밑으로 갈 일도 없을 거고요.
아주 매크로 디스크 무슨 뭐 금융위기 이런 게 아닌 이상 지금 레벨은 코스닥도 마찬가지고요. 코스닥이 기업들의 체질이 많이 변했다고 말씀드렸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에코프로비아, LNF 뭐 이런 그죠 게임주들 그리고 이익이 다 나는 회사들 아니면 전기차 이익은 지금 담보되지 않았지만 성장이 담보된 그런 기업들이 시가총액 레벨을 옛날에 바이오 섹터에서 완전히 갈아엎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익 추정을 하기가 오히려 쉬워졌고요. 그죠 바이오 섹터는 이익이 없잖아요. 그래서 추정하기 어려웠는데 그래서 코스닥도 이제는 신뢰 있게 갈 수 있다, 버틸 수 있다 이런 논리를 갖고 시장을 접근하는 그런 스탠스가 필요한 것 같아요. 2015년에 무슨 바이오, 엔터 이런 게 거의 코스닥의 시가총액 상위 종목을 차지했다면은 지금은 2차 전지가 거의 대표주고 그죠? 바이오도 아직도 많지만 거기에 게임, 엔터, 미디어 이익을 추정할 수 있고 이익의 성장이 가파르게 코로나가 그거를 땡겨왔는데 그죠? 코로나와 친환경 이게 땡겨온 건데 그것들을 가늠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은 지금의 하락이 앞서 말씀드렸지만 결국 주식을 물리시지 않은 입장에서는 그쵸? 물렸다고 하더라도 포트폴리오 리밸런싱을 이번에 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아닌가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오늘 시장이 좋아서 결국코 낙관적으로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다. 오늘 거래소는 역시 생각보다 약했고요. 그쵸? 지수는 1.5% 올랐지만 삼성전자 못 올랐어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결국 시장이 여기서 더 이상 빠지지 않는다면 결국에는 종목이 지수를 따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현상을 곧 만들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